그러면 이 메시지는 주식이 너무 비싸지고 있고 반면 채권이 매력적인 뜻입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이제 주식의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금리가 아주 높은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 주식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이제 우리가 버블이 되었을 때는 버블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정석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8월 초에 마찬가지로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한테 서베이를 냈어요. 현재 주식시장이 8월 달에 어떻게 봅니까? 현재 주식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다른 얘기겠어요. 일반 투자자. 아마 일반 투자자들의 내기를 하면은 앞으로 먹을 거 많은 굉장히 불마켓 심리일 겁니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를 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은 불마켓이라고 답변한 사람 10중에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개인 견해하고 완전 다르죠. 개인 견해하면 아마 적어도 80, 90%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다 이게. 25%입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뭐냐면은 올라갈 때마다 포지션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군요. 약세장이니까 지금 살짝 뜬 거니까 팔으세요 이 뜻이거든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분도 불마켓이라고 하는 분하고 거의 견해 비슷하죠. 네. 비중이.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비이성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지금 버블 상황이다. 야, 그렇구나. 무려 이게 거의 한 절반 가까운 47%입니다. 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어떤 제가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간다 가정하면은 그 강이라고 했을 때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그러면 낭떠러지가 앞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다수가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떨 것 같니? 그렇죠. 그러면 다들 처한 스탠스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네요. 그러면은 우리 배가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려면 옆 동네 좀 물어봐야 된다.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맞은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아쉽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현재 8월달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불마켓으로 보시는 분은 30%가 채 안 된다. 한 70%는 현재 시장이 약간 비정상적이고 조심해야 될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을 볼게요.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게 지난 25년간의 밸류에이션인데 미국 S&P 500 평균 밸류에이션 16.75인데 지금이 거의 20배까지 올랐죠. 요 표현편차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레벨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거의 그 레벨에 와 있는 거고요. 이게 현재 밸류에이션상 19.757입니다. 그러니까 25년 평균이 16.75인데 그러니까 비싸죠. 거의 20배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20년 평균이 1.98이니까 지금 1.5죠. 낮죠. PBR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3.12 평균인데 지금 3.94입니다. 비싸죠. PCFR 11.25인데 지금 거의 한 15 정도 되죠. 다 비쌉니다. 비싼 게 팩트입니다. 두 번째, 원래 금리와 PER은 반비례 관계다. 즉 금리가 낮을수록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뒤집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네요. 보시면은 뒤집어 놨으니까 여기 금리가 올라갈수록 PER 밸류에이션도 낮아져야죠. 그렇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수록 주식한테는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죠.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보여드리려고 한 축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장은 밀리죠. PER이 줄어들고 반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PER 밸류에이션이 쭉 올라가죠.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가 이렇게 4%대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죠. 정상적이 아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 지속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은 그냥 이성적으로 본다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PR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수렴할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는 채권 금리와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건데 우리가 주식이 엄청나게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거의 3년 전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 엄청난 펌핑질 했을 때가 그때 주식이 쫙 날아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3년 전을 보면은 배당 수익률은 거의 1.8이었는데 모든 채권 금리보다 금리가 너무 낮았죠. 네. 그러니까 채권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어떤 배당 수익률이 지금 1.55까지입니다. 모든 채권 만기가 모든 채권이 지금 다 채권보다 그러니까 주식의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요. 그러네요. 채권 사야겠네요. 거의 주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은 분 좀 착실하기보다도 희망하는 거는 3년 전처럼 그때 주사면 쫙이 쫙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과 비교하면 전혀 그런 상황 아니다. 우리 채권 홀더 매력적인 레벨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주식의 어닝 일드, 주식 어닝 일드는 뭐냐면은 PER을 뒤집은 겁니다. 네. 쉬운 말로 해서 이론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미국의 T빌이란 건 뭐냐면 1년 미만 국채를 T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 3개월 국채와 6개월 국채 금리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더 현재 높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기대 수익률보다도 단기 금리가 더 높아서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미국의 단기 금리가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뜻이죠. 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네. 앞 슬라이드 이거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요 단기 채권 금리가 이거 높다 그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게 플러스일수록 국채하는 것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는 뜻인데 네. 지금은 여기 짧은 채권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현금 주식하는 것보다 그냥 3개월 CM에 맡기는 게 낫다 그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지 언제냐면 2000년 초반 IT 버블 있을 때.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단기 금리가 높아졌고 미국의 주식의 어닝 일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어닝 일드가 떨어졌다는 건 그 주식이 그만큼 비싼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주식하는 것보다 미국의 단기 거의 현금 등가물의 투자이 낮다는 데이터고요. 요거는 뭐냐면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BOA 자료입니다. 이거는 방금 어닝 일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채권 안전한 국채보다 주식이 더 위험하니까 안전한 국채를 가진 것보다 더 주식을 하면 몇 프로 더 위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론적으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안전한 이거보다 주식을 투자해야 될 매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만 와우 1%가 채 안 돼요. 위험 프리미엄이. 할 이유가 없네요.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언제냐면은 2004년 이후에 가장 위험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위험 프리미엄 어떻게 계산하냐? 또 마찬가지로 주식의 어닝 일드 마이너스 국채금리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이렇게 떨어져서 결론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주식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죠.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두 번째 주식의 PER이 너무 비싸져 있어서 이게 떨어진 거죠. 어쨌거나 이 두 가지를 갖고 비교한 위험 프리미엄이 지난 몇 년간이죠? 지난은 거의 한 18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주식이 너무 비싸지고 있고 반면 채권이 매력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실질금리가 있습니다. 네.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는 여기 옆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정책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 난 다음이가 실질 정책금리죠. 미국이 2%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잖아요. 인플레이보다 원래는 이론적으로 인플레이만큼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보다 브레이크를 더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경제가 더 근데 보면은 과거에 실질 금리가 이렇게 높았을 때가 터졌어요.
닷컴 버블 버블, 때, 서브프라임 서프라임 때. 버블. 근데 지금 최근에 주식이 최근에 폭등을 했을 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예요. 이땐 주식이 돈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네. 근데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금리를 더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건 그만큼 실물 경제에 이제 오를 잰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됐는데 이 실질금리 레벨이 지난 14년 중에서 지금 가장 높아졌어요.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아졌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제목이 있어요. 10년 국제금리가 14년 최고치로 와 있고 이거는 결국 시장 리스크 오프. 주식이 리스크 온이고요. 리스크 오프는 국채입니다. 이제 주식 조심해야 할 레벨 도달했다.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 이번일지 다음일지 모르겠는데 아직 시장 컨센서스는 7월달 했던 게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케이 9월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 한 번 더 올린다고 안 해서 9월달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의 라스트 스테이지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라스트. 맞아요. 자 라스트. 그러면 근데 지금 물가가 아직 높잖아요. 꽤 네.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해 놨어요. 물가가 여전히 좀 높은 금리일 때 마지막 금리 인상 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들인데 이게 구분을 두 가지 하는 게 물가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마지막 금리 동결 네. 금리를 끝낸 거와 물가가 쭉 내려갔을 때 금리를 브레이크를 잡은 마지막 금리를 스탑을 한 거가 그 이후에 주식 성과가 좀 달라요. 네. 근데 지금 금리 여전히 물가 지금 한 3% 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번 7월달 9월달 이제 라스트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5%. 주식 팔아라는 뜻이 되겠죠. 어.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지만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이제 주식의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저희가 좀 예상한 대로 과도한 긴축의 충격파가 내년에 실물 경제로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시점에 좀 비중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물론 재주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지금 시점에는 전략적으로 좀 주식 비중을 줄일 타이밍이고 반대로 국채 같은 경우는 기노브로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비중을 늘리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아, 네. 와, 이렇게 팩트와 데이터로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네. 너무 명쾌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매달 너무 좋은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대표님 그 시청자님들께 오늘 말씀 좀 강조하신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오늘 시간 마치면서 좀 뭐 또 투자자분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난번 출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었는데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 상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 관리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커런트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앞을 보고 투자를 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과 채권 자산을 양자산을 항상 비교가면서 좀 들고 그러니까 어떤 투자의 어떤 관점을 가져가시고 포트폴리오 갖고 가시는 게 위험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B투자자문의 막영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